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은 집합의 연산이고요. 우리가 여기 단원이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조금은 어렵게 그래도 나오는 단원 중에 하나가 되겠다. 따라서 일단은 집합의 정의 몇 가지를 조금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당연히 뭘 알아야 되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이죠. 합집합이 뭐냐, 교집합이 뭐냐. 합집합하고 교집합. 자, 당연히 우리가 합집합의 표현은 A합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집합의 표현은 A교 B가 되겠다.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려보면은 A와 지금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교집합이라는 것을 두 개의 공통인 부분들을 표시하는 것을 여기를 우리가 당연히 교집합이라 그런다.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X 바 X는 해당하는 X가 A에 속하고 또는 X가 어디에 속하는 거? B에 속하는 요 원소들의 모임을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거를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쓰게 되면 X가 A에도 들어가고 and,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X가 또 B에 들어간다. 요거를 우리가 교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거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해볼까?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개념이 있죠?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것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A와 B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두 집합을 서로소라 그런다. 서로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집합이 뭐가 될 때, 공집합이 될 때 우리가 서로소라 얘기한다. 생각보다 이제 집합을 배우다 보면 이런 용어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 참 잘해야 돼. 따라서 우리가 서로소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다들 알고 있죠? 거기 프린트에도 잘 적혀 있어요. 알았죠?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집합하고 차집합이 있죠? 여집합, 차집합. 그리고 차집합.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 집합을 U라고 부르고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해당하는 여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일명 기호로 A, 여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집합이라 그런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표시해요? 여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요 놈은 조건제시법을 표현하게 되면 X가 U에는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 X가 A에는 속하지 않는 요 놈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 가볼까요? 우리가 차집합은 마찬가지 해당하는 집합에서 우리가 U가 있고요. 두 집합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일명 기호로는 여기서가 A 빼기 B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간 일명 차집합이라고 하고,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을 얘기하겠다. 맞죠? 그래서 요게 A마 B. 우리가 요 놈을 마찬가지 쓰게 되면은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면 X가 어디에는 속하면서 A에는 속하면서 그러면서 X가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은 B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뭐가 되겠다? A-B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요것이 차집합이고요. 요 차집합은 우리가 뭐도 할 줄 알아야 돼. 일명 교집합과 여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해야겠다. 따라서 이걸로 바꿨으면은 A교 그리고 B의 여가 되겠다. 그래서 B의 여와 A의 교집합이 A-B 요 차집합하고 똑같다는 정도도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여집합하고 차집합이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또 법칙 몇 개만 갈까요?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칙들이 있고요. 무슨 법칙들이 있냐면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 법칙의 이름은 가끔씩 시험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정확하게 그 법칙이 뭔지를 쓰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 법칙들이 뭔지를 구별할 수는 있어야 돼요. 해당하는 뭐 기역, 니은, 디귿에 무슨 법칙 쓰라고 나오니까. 따라서 일단은 교환법칙이란 건 뭐야? 우리가 A교 B나 B교 A가 같더라. 아, 교집합에서는 집합을 순서를 바꿔도 똑같겠다. 또는 우리가 A합 B나 또는 B합 A가 똑같겠다. 이렇게 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똑같겠다. 얘를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부르죠.
다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죠. A교 B 그리고 교 C를 구하는 거나 또는 A교 그리고 B교 C를 구한다. 즉 교집합끼리 있으면은 앞에 거 두 개를 교집합하고 나중에 교집합을 하나 또는 뒤에 걸 교집합하고 앞에 걸 교집합하고 똑같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유지야? 결합. 흘려 얘기하면 안 돼. 결합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또 어디서 또 합집합도죠. A 합 B 그리고 합 C. 얘도 마찬가지 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요거를 A 합 그리고 B 합 C 이렇게 해서 앞에 걸 합을 하고 뒤에 걸 합을 하나 뒤에 걸 합하고 앞에 걸 합하나 똑같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유성아?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배법칙은 A교 B 합 C가 있더라. 이렇게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랑 줘서 A교 그리고 B 그리고 얘랑 얘가 만나서 A교 C가 된 다음에 요 합집합을 중간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요 놈을 무슨 법칙? 분배법칙이고 분배법칙은 요렇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역으로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 해당하는 교교 나오고 중간에 합이 있으며 요 놈을 교와 그리고 합으로 연결할 수 있다를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 요 놈을 거꾸로 써서 A합 그리고 B교 C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A합 B가 될 거고요. 그리고 A합 C가 될 거고 여기에 교를 딱 하게 되면 우리가 요것을 분배법칙, 항상 분배법칙은 분배를 할 줄 알아야지만 이걸 합칠 줄도 알아야겠다. 다들 막상 잘 못해요. 알지 유상아 요거? 맞죠? 그래서 요거 꼭 결합 무슨 법칙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동규도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요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봅시다. 일단은 요 정도만 가지고 문제 풀고요. 나머지는 중간중간 또 설명하면서 합시다. 아무튼 내용은 쉽지만 또 문제는 뭐 이상하게 막 낼 수 있으니까. 자, 해보자. 자, 1번. 세 집합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해당하는 A는 3, 4, 6, 8, B는 4, 5, 9, 그리고 C는 당연히 원소날법 쓰게 되면 8의 양의학순위가 1, 2, 4, 8이 되겠죠. 자, A교 B가 4가 되냐? A랑 B를 교했더니 4가 되냐? 겹치는 게 4밖에 없냐? 맞죠? 4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맞겠고요. 당연히 B합 C는 1, 2, 4, 5, 8, 9냐? 1, 2, 4, 5, 8, 9.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합집합이 되는 거 맞고요. 해당하는 A교 B, 교 C가 4가 되냐? 일단은 A교 B가 4가 되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랑 C의 교를 했더니 지금 4만이니까 이것도 맞다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A합 B와 지금 교 C를 했더니 뭐가 되냐? 8만 되냐? 이게 아니겠죠. 해당하는 두 개의 합집합하고 얘랑 교랑 했을 때 겹치는 게 지금 8만 있는 게 아니라 4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뭐 아니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원소날법 써서 구해보면 다들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서로소인 집합. 서로소라는 것은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 우리는 서로소다. 말로 하면 되겠죠. 자, 이중 집합 2, 4, 6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기억은 X는 짝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서로소가 아니겠죠? 짝수에 2, 4, 6이 있으니까. 따로 요거 아니고요. X는 홀수. 요게 서로소가 되는 집합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요게 되겠고요. 3의 배수. 겹치는 게 있죠? 6이 겹치니까 서로소가 안 되겠고요. 10의 배수도 겹치는 게 있죠? 아니, 없죠. 10의 배수니까 10, 20 이거니까 요거는 서로소가 되는 거고. 10의 약수는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15의 약수도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소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서로소인 집합은 3개,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정해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도. 자, 여집합하고요, 차집합. 자, 전체 집합은 8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U라는 것은 8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자, 그래놓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요. 해당하는 우리가
뭐 연산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건지를 그냥 골라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A가 1, 2, 3, 5, B가 1, 3, 4, 7이니까 교집합을 먼저 따져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1과 3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놈의 바깥 부분에 2와 5가 있는 거고 여기가 4와 7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가 1, 2, 3, 4, 5 여기가 바깥에 6이 있고요. 결국 요거 풀어놓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B의 여가 2, 5, 6이냐? B의 여가 2, 5, 6 맞고요. B-A는 어느 부분에 요 부분이죠. 그래서 4, 7 맞고요. A교 B의 여가 뭐야? A-B랑 같으니까 2, 5인데 2, 5, 6이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의 여가 어디냐? 합집합이 아닌 바깥쪽이니까 6이 되는 거 맞겠고요. A교 B의 여가 뭐냐면 1, 3이 제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맞겠더라. 맞죠? 그래서 전부 다 3번이 틀렸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이고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B가 2, 6, A교 B가 1, 3, A여 교 B의 여가 4를 만족할 때요. 집합 B를 구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뭐 시간 쓰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A-B는 당연히 이 부분이죠. 여기가 2와 6이고요. 우리가 교집합은 1과 3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A여 교 B의 여고요. 일명 우리가 요거 우리 따로 내용을 배우긴 하죠. 일명 드모르간 법칙이라 그래서 해당하는 우리가 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면 열을 주고요. 열을 주고 열을 주면은 우리가 합집합은 뭐가 되냐면 교집합이 된다라고 해서 일명 드모르간 법칙. 해당하는 요거에 열을 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요놈의 여가 지금 A여 교 B여니까 얘랑 같은 거다. 따라서 A와 B의 여가 4니까 여기 바깥 부분이 4가 되겠다. 그럼 이제 남은 원소가 1, 2, 3, 4 없는 게 5랑 지금 7이니까 여기에 5와 지금 7이 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집합 B라는 것을 교집합하고 요거 B-A니까 1, 3, 5,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드모르간 법칙 나와 있어요. 알았죠? 종이에 보면 드모르간 법칙도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일명 집합 A 합 B 마이너스 A교 B라 그래서 요거를 뭐 이름을 지으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굳이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요. 해당하는 지금 A가 요거 B가 요거일 때 요놈의 원소 나열법으로 이용해서 구해주겠다. 당연히 저놈을 좀 표현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 교집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니까 어느 부분? 이 부분 합집합에서 말 그대로 교를 뺀 부분을 구하라는 거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A라는 것은 2K 더하기 1인데 의미 아닌 정수. 어떤 걸 실수할 수가 있어요? 1부터 집어넣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얼마부터 넣겠다? 0부터 넣어서 저 A라는 원소는 낼 수 있는 게 1, 그리고 3, 그리고 5, 그리고 7, 그리고 9가 되겠다.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 B도 자, 3K 플러스 1인데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넣어서 1, 4, 그리고 7, 그리고 10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뭐야? 교집합을 뺀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교집합이 되는 게 1과 그리고 7이 있으니까 이게 1과 7이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결국 합집합을 쓴 게 내가 구하려는 원소고요. 그냥 좀 써주면 여기가 3, 5, 9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1, 7을 뺐으니까 4와 10.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합집합에서 교를 빼면 3, 4, 5, 9, 10. 요게 답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맞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또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 문제. 아무튼 요 문제는 서술형으로 항상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씩 학교에서 서술형 낼 때도 있는데 이게 서술형 내기는 쉽지 않은데 동학원은 올개까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시험이 끝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범위가 맞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럼 마음 편하게 객관식만 나온다라고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것 중에서 그냥 되는 거를 골라도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를 바로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도 할 줄 알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요 부분이 누가 봐도 요거에서 지금 요 부분을 뭐 한 거야? 뺀 거니까 그런 것들을 딱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으면 또 되게 좋긴 하겠지만 아마도 보통 학생들이 바로 찾기는 쉽지가 않을 거니까 보통 객관식에서는 하나씩 구해서 그냥 맞는 걸 골라도 그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죠. 따라서 합집합에서 교가 지금 요게 되겠냐? 누가 봐도 알겠지만 합집합에서 x의 교가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지?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겠고요. 2번도 y교 z에다가 그리고 x랑 합집합을 하게 되면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것도 안 되겠다가 되겠고 그리고 y교 z가 요거고요. x에서 요 놈을 빼래요. 그러면 요만큼이 남는 거겠죠. 요만큼이 남는 거니까 요것도 안 되겠다. 그리고 4번이 y 빼기 z가 요 부분이고요. x에서 요 부분을 딱 뭐하래? 빼라고. 그러면 딱 어느 부분이 남는 거야? 요렇게 순수 요 부분이 남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더라. 맞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객관식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고요. 다음 베스트는 보자마자 4번이요 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어느 정도 거꾸로 내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주면 되겠다. 5번도 그래도 한번 해볼까? y-z와 x의 교가 되겠다. y-z와 x의 교. 똑같죠? y-z가 여기 부분이고요. x의 교가 되는 거니까 여기밖에 안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자, A집합과 B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이 1과 5일 때 우리가 상수 A를 구하여라. 그러면 누가 봐도 교집합이 1과 5인데 1에 있으니까 당연히 요 놈이 5가 돼야겠고 5가 되면은 당연히 A는 마이너스 2거나 얼마다 2가 될 건데 결국에는 요 원소 중에 겹치는 게 1도 있어야 되니까 A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겠다? 2가 돼야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넘어가 되죠, 쭉쭉. 자, 그 다음에 27번. 자,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는데 A-B가 1, 2일 때요. 상수 X를 구하라. 즉 순수 A라고 부르죠. 순수 A가 1, 2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이 원소는 누가 봐도 2가 돼야겠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2니까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마일 또는 2를 집어넣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아보고 X를 첫 번째 마이너스 1라고 해본다면 B라는 집합은 0이 되고요. 1이 되고요. 2가 되는 거고 2라고 해본다면 요 놈이 지금 3이 되고요. 4가 되고 5가 되겠다. 그러면 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교집합을 빼야죠. 교집합은 여기가 되는 게 1과 2니까 빼게 되면 여기 3만 남으니까 요게 안 되겠고요. 당연히 요 놈의 교집합이 3만 남은 거니까 3을 빼고 생각하면 1, 2니까 요게 답이겠죠. 요걸 답을 하는 X니까 2가 되겠다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히. 자, 그 다음에 31번. 자, A가 B에 포함된다와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따라서 이게 같은 표현들이 무지하게 많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좀 프린트해 보면 한 장 뒤에 보면은 A가 B에 포함된다랑 같은 표현이 뭐 8개인가 뭐 있을 거예요. 한번 봐봐. 잠깐만 봐봐. 그리고 재미없지만 그 뒤에 거 한번 살짝 봐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집합이 우리 아까 프린트해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것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요. 결국에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찾아주라는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맞는 일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맞죠? 교집합은 A고요. 합집합은 B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요것들이 뭐랑 같은 표현이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랑 꼭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얘랑 같은 표현, 얘도 얘로 같은 표현인 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거 A-B, A에서 지금 B를 뺄 건데요. B가 더 크기 때문에 B를 빼게 되면 하나도 안 남으니까 요것도 공집합이 되는 거 맞겠죠? 자, B-A가 공집합이냐? 아니죠. 요 부분이 지금 남는 거니까 요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렸다. 그리고 A여 합 B가 U가 되냐? A여 U 합 B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따져주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A여, 우리가 A여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요거랑 비합하면 요렇게가 되니까 전부 다 채워지니까 맞고요. 또는 우리가 요걸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일명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요 놈을 식을 한번 바꿔 써보는 거야. 지금 요 놈을 드모르간 법칙 쓰면은 B여, 교 A의 여가 되거든. 이게 U가 되는 건데요. 알겠지만 요 놈이 A-B가 되겠죠? A-B의 여가 U가 되는지 물어본다. 근데 아까 A-B가 뭐라 그랬죠? A와 B가 공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공집합의 지금 여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의 U는 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4번이 일단은 틀렸다라고 구할 수가 있었더라. 자, 그 다음에 35번. 자, 집합의 연산의 성질, 드모르간 법칙들, 우리의 여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맞는 것을, 틀린 것을 고르시오죠. 1번, 공집합은 U의 여냐? 저기 맞죠. 그리고 교 A여는 공집합이냐? A와 A여의 공집합은 공집합이겠죠? 교집합은 공집합. 그래서 두 집합은 항상 서로 소가되는 거고요. A합 A여는 전체 집합이냐? 이것도 맞겠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다. A마 B는 요게 아니라 A, 교 B의 여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가 되는 거고 A가 B에 포함되면 B의 여가 A의 여에 포함되냐라고 해서 일명 요것도 마찬가지 열을 붙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개념이. 그러니까 열을 붙이면 여기가 포함 관계가 반대로 간다 정도도 알고 있어야겠다. 요것도 당연히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데 우리는 저거에 여면 반대로 간다. 맞죠? 아무튼 실수하기 딱 좋아요. 아무튼 여기 파트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먼저 골랐다가 뒤에 걸 보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웬만하면 보기 5개를 좀 다 확인해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자, 38번 한번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직접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당연히 요거는 우리의 연산법칙으로 꼭 풀 줄 알아야 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지 말고요. 정연아, 꼭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봤으면 한다. 자, 요거 우리가 A와 B라는 것은 A교 그리고 B의 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C는 마찬가지 교 C의 여가 되겠다. 이렇게 일단 먼저 쓸 수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교니까 우리가 무슨 법칙? 정연아 무슨 법칙? 교는 무슨 법칙? 교환, 결합, 분배. 셋 중에 뭐? 거봐. 혼나야 돼.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건 법칙 이름 잘 모른다고. 그러면 교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순서를 바꿔서 A교 그리고 B여 교 C를 열래도 똑같다. 우리가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요 놈을 우리가 다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하여 요 놈을 B합 그리고 C의 여라고 쓸 수가 있더라. 따라서 여기가 A교 요렇게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얘가 우리가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A마 그리고 B합 C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정말로 이거 꼭 요렇게 푸는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거를 같게 찾는 방법들을 결국엔 너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항상 방법을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동기 알겠죠?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을 교여 그리고 해당하는 결합법칙을 써서 뒤에 걸 먼저 결합을 하고 여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요 놈을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바꾼 후에 교의 여니까 차집합으로 바꾸자. 알겠죠? 꼭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에게 수십 년 동안 여기 파트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걸 더럽게 못해요. 더럽게. 알았죠? 시험 끝날 때까지 못하는 일도 있고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자, 유형 12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B-A 교 A여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눈에 어떤 친구들은 보이는 학생이 있지만 잘 안 보인다면 쟤를 한번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B교 A여에 그리고 요 놈의 또 교 A여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식을 써보자. 그랬더니 요 놈이 교인데 여기가 결합이잖아. 결합이라는 것은 뒤에 걸 먼저 결합해도 되는데 당연히 A여, 교 A여는 그냥 뭐가 되겠어? A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은 그냥 B교 A여랑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B-A가 되겠고요. B-A가 우리는 무슨 공집합이라는 것은 B에서 A를 빼서 공집합이려면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야 돼? 쏙 들어가야지만 우린 요게 B-A가 공집합이다. 따라서 이거를 직접 해석하지 말고요. 해당하는 요것을 우리가 아까 했던 법칙들을 통해서 조금 바꿔놓고 해석하면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요거 풀란 얘기죠. 따라서 항상 옳은 것은 1번이네요. 그래서 1번 합집합 A가 맞고요. 2번은 틀렸죠? 교집합 이거고요. B-A가 B냐? 이거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해당하는 A여 합 B가 U가 되냐? 아니죠. B의 여의 A 합이 U니까 저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요놈 요거 헷갈리면은 바꿔서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냐?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야? 1번이 답이더라. 아무튼 조금 법칙을 좀 정확히 써서 해줘야 돼요. 자, 45번.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를 모두 구하여라. 모두 구할 거니까 써야겠네. 정연이 이거 모두 구하는 거고요. 개수는 개수 구하는 거고. 자, 따라서 이거는 뭐야? 집합 1, 2, 교 A가 1, 2라는 것은 결국에는 1, 2라는 집합이 A에 뭐가 된다? 포함된다라는 얘기고요. 1, 2, 3, 4와 합 A가 1, 2, 3, 4라는 것은 A가 어디에 1, 2, 3, 4에 포함된다. 당연히 요 문제는 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집합을 전부 다 구하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집합의 개수는 1, 2를 항상 포함하면서 포함되는 집합이니까 4개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그 4개를 직접 써보면 얘가 1, 2 그리고 여기가 1, 2, 3 또는 1, 2, 4 그리고 또는 1, 2, 3,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도 48번. 자, 연산을 활용한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봤죠. 자, A는 1, 2, 3, 4, 5, B는 4, 5, 6, 7, 8에 대하여 A-B 합집합 X가 X고요. A 합 B 교 X가 X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이 X가 되려면 A-B가 X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 합 B 교 X가 되려면 또 X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 합 B에는 뭐 해야 돼? 거꾸로 포함이 돼야겠더라. 따라서 X라는 놈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합집합은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A-B를 포함하는 그런 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집합을 쓰게 되면 A-B는 A에서 교집합을 빼야겠죠. 겹치는 게 4, 5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은 당연히 1, 2, 3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합집합은 여기가 1, 그리고 2, 3, 4, 5랑 그리고 6, 7, 8까지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X는 항상 1, 2, 3을 포함하면서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니까 1, 2, 3을 제외한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2의 5제곱계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유형 15번도 해볼게요. 유형 15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2, 3, 4, 5, 6 그리고 A 합 B 교 A 교 B의 여가 뭐일 때요? 1, 2, 4, 7일 때 A 교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을 조금 이쁘게 써보면 되겠죠? 요게 뭐예요? 교의 여니까 얘가 A 합 B 그리고 마이너스 A 교 B구나. 결국에는 요 놈이 이걸 때요.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를 구하여라. 자, 요런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A 교비의 원소를 구하려고 해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해석해보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더라.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A 합
B의 마이너스 A교 B라는 것은 요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가 1, 2, 4, 7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1, 2, 4, 7에 해당하는 A랑 겹친 원소를 봤더니 여기에 2와 4가 있다는 것은 결국엔 요쪽에 순수 여기 A 쪽에 2와 4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 그러면 1과 7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 부분에 있는 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교집합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당연히 여기에 지금 2, 4를 제외한 나머지 3, 5, 6이라는 게 이놈의 겹치는 원소에 있어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 거고, 그러니까 A교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 5, 6을 전부 다 더한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1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요놈이 A 합 B에서 교집합을 뺀 요 순수 요 부분에서 해당하는 저 A의 집합이 나왔으니까 요놈과는 겹치는 걸 써놓고, 그리고 나머지 원소 써놓고 해당하는 저기서 나머지 부분을 교집합에다 갖다 쓰면 딱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도 유형이 몇 번까지냐 혹시? 아? 24번. 다 했네, 거의.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볼게요. 자, 우리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일단은 두 가지를 쓸 줄 알아야겠죠. 우리는 N, A 합 B, 그리고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게 3개짜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NA 합 B라는 거 어떻게 구하겠니? 요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그리고 NB에서 뭘 빼는 거? 교집합을 한 번을 빼는 것을 우리는 요 NA 합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겠죠. 다들 알고 있죠? 자, 3개짜리 우리 잘 외우고 있니? 우리가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증명, 정연이 증명 한번 할까? 요거 3개짜리? 그냥 쓸까? 어떻게 할까? 빨리 말해봐. 그냥 써? 알았어. 자, 요거 3개짜리는 NA에서 그리고 NB를 더하고요. 그리고 NC도 더한 다음에 자, 이제 뭐 해야 돼? 겹치는 거 한 번씩 빼야겠죠. 교집합 한번 빼주시고요. NB교시도 한번 빼주시고요. 그리고 빼기 NA교시도 한번 빼주고요. 그러면 너무 많이 뺐어요. 그래서 한번 3개짜리의 교집합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3개짜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2개까지는 잘하다가 가끔씩 3개짜리를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3개짜리는 요거에다가 교 한 번씩 빼고요. 마지막으로 3개의 교를 한번 더해주면은 이게 3개짜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다. 혹시나 증명이 궁금한 안 궁금해. 그래. 안 궁금해.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알았죠? 그래. 그러면 동규도 안 궁금하니? 그래. 외워요. 알았죠?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외워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55번. 자, A교 C가 공집합이고요. NA가 11개, NB도 10개, NC가 7개, 합집합이 16개, 합집합이 12개일 때 저놈을 구하라. 당연히 요 놈은 아까 방금 써봤죠? NA 더하기 NB, 그리고 더하기 NC. 이거 왜 여기다 쓰고 있어? 방금 써놓은 거 여기다 대입해. 자,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걸 구하려고 봤더니 요 놈이 몇 개냐면 11개, 그리고 요 놈이 10개, 그리고 요 놈이 7개가 되겠고요. 해당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요 놈은 빵개가 되겠죠. 그리고 요 놈도 당연히 빵개가 되겠죠. 왜요? A와 C의 교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이미 요 놈이 교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순서를 바꿔 써도 되는 거니까 B교, A교, C가 되겠고, 결합 법칙에서 요거 2개를 먼저 쓰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도 당연히 공집합이 돼서 요것도 공집합 빵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얘랑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우리가 당연히 뭘로 구하겠다? 합집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요 합집합에 의해서 요 놈이 지금 16개고요. 요 놈이 지금 11개고 얘가 10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놈은 당연히 21개에서 뭘 빼야 돼? 5개를 빼야지만 16이 날 거고, 이거는 5개가 될 거고요. 여기를 C로만 고쳐서 마찬가지 B로 여기 C죠. 여기를 C로 고쳐서 한 번만 더 구해보면 요 놈이 지금 12개고요. 요 놈이 지금 10개고요. 요 놈이 7개니까 당연히 빼기에 요 놈의 교는 몇 개? 이것도 5개가 되겠다. 요 놈도 5개죠.
따라서 여기다가 빼기 5, 빼기 5를 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18개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까먹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 증명 안 해줘도 잘 외우시면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자, 교집합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다. 어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16, 미술은 19, 음악과 미술이죠.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9명일 때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을 A라 그러고요. 당연히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을 B라 그러고요.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한다. 이것을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게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합집합이 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합집합의 결국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NA 16하고요. 당연히 MB에서 간단하게 교집합은 9명을 빼서 26명이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구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NU가 30, NA가 18, NB가 20이고요. NA-B가 5일 때 색칠한 부분에 나타내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은 당연히 전체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다.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으면 그림에 대고 개수를 그냥 적어줘도 되겠죠. NA-B, 여기는 요 부분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5개라고 적으면 NA가 18개니까 요 부분이 13개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NB는 요 부분인데 여기가 13개니까 여기가 7개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개니까 당연히 바깥 부분에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남아야지만 전체 30개를 만족하겠다. 그래서 색칠된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맞죠? 구할 수가. 그래서 혹시나, 맞죠. 그리고 또 이거 당연히 이거 실수하지 않겠지만 NA-B는 당연히 NA-B가 절대 아니라, 맞죠. 이게 절대 아니라 얘는 항상 NA에서 뭘 빼는 거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끔씩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알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알았죠? NA에서 교집합 원소를 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67번. 자, 30명의 학생에게 핸드폰과 MP3 보유 여부를 조사했더니 MP3는 아니? 너무 옛날 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제 말이 안 통하네. MP3가 정연이 뭔지 알아? 알아?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는 거잖아. 본 적 없는 거면은 이제 바꿔야겠네. 맞죠? 이제는. 아씨, 너무 옛날 문제라서 미안하다. 알아? MP3? 알아? 노래가 8곡밖에 안 들어갔던 거 알아? 어? 노래를 다운받았는데 8곡 들어갔던 거 알아? 32메가인 거 알아? 용량이? 그 기계 용량이 32메가야. 메가 알아? 메가? 메가 알아? 어? 진짜. 거기에 노래를 넣어야 돼. 압축을 해야 된다고. 그 원래 있던 원본을. 그래서 킬로바이트, 400킬로바이트로 막 바꿔야 돼. 원본 넣으면 한 곡밖에 안 들어가. 막 그랬었거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인터넷 스트리밍의 노래를 절대로 못 들어요. 알죠? 무조건 다운받아서 넣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시대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핸드폰을 보유 25, MP3 20명, 핸드폰과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었을 때 MP3만 보유한 학생, 따라서 핸드폰 A, 마찬가지 MP3 B, 그리고요 핸드폰과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학생은 A합 B의 여라고 하는 거겠죠. 핸드폰과 MP3를 모두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그때 MP3만 보유한 M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원소를 쓰게 되면 NU가 당연히 30, 그리고 NA가 얼마? 25, 그리고 NB가 20명.
NB가 20명, 그리고 N, A합, 그리고 B의 이놈의 여죠. 요놈의 여의 원소의 개수가 4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요놈이 중요하죠. 요놈이 뜻하는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NA와 B의 여의 원소의 개수는 NU에서 우리가 어떤 원소의 개수? NA와 B를 뺀 원소의 개수가 4개다라고 쓸 수가 있다. 우리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전체에서 요 놈을 뺀 원소의 개수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요 놈이 3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NA와 B를 우리가 몇 개라고 할 수가 있냐면 26개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겠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NA와 B를 알고 요 놈을 아는 거니까 우리 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가 25개 더하기 20개에서 교집합을 뺀 거가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왜 이렇게 많아? 따라서 우리 NA와 B를, A교 B를 구해본다면 얘가 45니까 45에서 26을 빼면 얼마냐? 19. 여기가 19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내가 구하려는 것은 MP3만을 보유했다라는 거야. MP3만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N, B-A. 즉, MP3만 보유한 학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NB에서 뭘 빼는 거냐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NB 몇 개에서 20개에서 19개를 빼서 답은 하나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더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당연히. 합집합에서 합집합에서 바로 빼면 맞아요. 땡큐. 왜 지금 얘기해?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 좀 잘 얘기했네.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게 더 낫겠다. 그런 방법을 평소에도 좀 잘 찾아내세요. 알았죠? 당연히 우리가 구하려는 게 여 부분에 그렇죠. 합집합에서 뭘 빼도 되는 거예요? 요 놈을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게 합집합을 바로 알고 있고요. 요 놈 NA라니까 그대로 2개를 빼서 하나다.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다. 좋아요. 그래서 답은 하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자, 요렇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가 자주 나오죠? 우리가 요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교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 합집합의 원소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반대쪽을 구하라는 게 일반적인 문제야. 따라서 이제 NU가 50, NA가 25, NB가 30일 때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얘는 한번 바꿔줘야겠죠? NB에서 뭘 빼주자? N, A교 B를 빼주자 라고 풀 수도 있고요. 그래, 그래,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유성아? 합에서 뭘 뺀다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위의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래 거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요 놈의 최소를 구할 건데 요 놈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은 요 놈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해당하는 요 값의 최대 최소가 결정될 거고 아래 거로 풀면은 얘가 고정인 거니까 요 놈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답을 결정된다. 그래서 풀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면 되고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요게 쉬울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면 만약에 내가 위에 걸 기준으로 풀 거라면 나는 요 놈을 뽑아내야 돼. 알겠지만 요 놈을 뽑아내려면 기본적으로 합집합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이가 둘 다 똑같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놈에서 요 놈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요 놈의 지금 최대 최소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 놈을 넘기게 되면 NA교 B라는 것은 결국에는 NA 더하기 그리고 NB에서 그리고 곧바로 마이너스 NA와 B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조건에서 요 놈은 고정된 거 25가 되겠고요. 요 놈이 고정된 거 30이니까 요 놈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개수는 일명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요 놈이 지금 25개고요. 50개일 때 해당한 합집합의 원소의 최대 개수는 2개를 더한 게 50보다 크다면
그럴 때만 가능해요. 50보다 크다면 그 전체가 합집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요 놈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냐면 50이 되는 거고요. 최소는 해당하는 두 집합의 한쪽에 포함될 때가 우리는 그래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일 때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이 25개고 30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A가 B에 포함될 때 요때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 30개일 때가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요 놈이 최소일 때니까 그럼 요 놈이 최대일 때를 물어봤다. 그럼 요 놈이 최대가 되려면 요 놈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30을 뺄 때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30을 빼서 요 놈이 25개가 될 때가 요 놈이 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25개고요. 요 놈이 30이 돼서 요 놈의 최소값은 당연히 곧바로 5가 된다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래 걸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겠죠. 요 놈이 최소가 되려면 요 놈이 고정으로 25개니까 당연히 요 놈이 최소가 되면 되겠다. 최소가 될 때가 뭐라고요? 요 포함 관계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곧바로 여기다가 똑같이 30개라고 적어 놓고요. 답을 5라고 적어도 된다. 알았죠? 그래서 당연히 저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교집합의 최대 최소나 합집합의 최대 최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워낙 자주 나오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74번. 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26,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18, 음악과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하고요, 최소값의 차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당연히 음악 A, 그리고 영화를 B, 그리고 모두 좋아하는 거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 우리가 방금도 했던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럼 교집합을 곧바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교집합이란 건 뭐라고요? NA 더하기 NB에서 뭘 빼는 거라고요? 합집합을 빼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놈은 방금 얘기했죠? 26명 하고요. 여기 18명이고요. 당연히 합집합의 최대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한 게 40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될 때가 요 놈이 최소 스몰 m이 될 거고요. 최대는 요 놈을 가장 적게 뺀 거니까 요 놈이 합집합의 원소에 가장 적을 때는 얘가 포함되는 여기가 26개일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빼라고요. 빼라는 것은 요렇게 빼면 되고 공통적인 거 빼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되니까 14개가 되겠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다가 되겠죠. 맞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2번. 자, 2차 부등식과 집합. 자, 두 집합이 나와 있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합집합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해당하는 집합을 일단은 표시해보면 요 놈은 1부터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고요. 요 놈은 A, B가 모른 부등식이 되겠고요. 해당하는 요거 공집합 요거다. 요거는 우리가 수직선상에 보통 범위를 표현해서 풀어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여기가 1부터 얼마가 3이 있고요. 해당하는 교집합은 공집합. 근데 합집합이 1부터 5가 되려면 B집합의 범위는 5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합집합이 그대로 1부터 5까지 연결이 되려면 결국엔 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뚫려 있는 범위가 나와야지만 교집합은 공집합, 합집합은 1보다 커나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요 놈의 범위가 3부터 5가 되는 게 X의 범위로서 우리는 결국에는 저 AB라는 것은 요 범위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요 놈을 요 식을 써서 얘랑 뭐하다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줘도 되는 거고 또는 결국에는 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두근이 3과 5가 되는 거니까 두근의 합 3 더하기 5가 마이너스 A 또는 3 곱하기 5가 당연히 B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하는 부등식을 만족한 식이 같다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결국에 이 방정식의 두근이 3과 5니까 근과 계수 관계로도 구할 수가 있더라. 맞죠? 그래서 A는 -15, A는 마이너스 8, B는 1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 배수의 집합.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A18 합집합 A36 교 A36 합 A24를 간단히 한 것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간단히 하여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선생님, 합집합의 각각을 쓴 다음에 그걸 골라면 되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집합이라는 것은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너무너무 늘어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조건을 봤더니, 해당한 여기 A36, A36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일명 우리는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해서 요식을 조금 간단하게 바꿔놓고 답을 구하겠다는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보기 좋게 하게 두 개만 일단은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놓고요. 둘 다 D에 있고요. 합집합의 교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냐. 당연히 뒤쪽에다 쓰게 되면 A18과 그리고 요 놈이 교로 연결된 거니까 교에다가 그리고 A24에다가 그리고 합 A36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놈을 분배 법칙의 역을 통해서 결국 요거 합의 교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배수라는 것은 교집합은 구하기가 쉽거든. 18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18과 24의 최소 공배수인 72의 배수들의 집합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뭔지 아니? 이제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교집합은 뭐가 되겠다? A72가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A72와 이제 A36의 합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누구의 배수? A36의 A72를 포함하는 거니까 그대로 A36, 36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각각을 너무 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항상 이런 분배 법칙, 결합 법칙들을 조금 이용해서 식을 바꿔놓고 풀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S에 속하면 6-X가 X에 속하는 걸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5가 S에 속하면 1도 S에 속하냐? 너무 당연하죠. 5가 S에 들어가면 6 빼기 5가 S에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S라는 집합은 지금처럼 5와 1이 하나의 쌍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맞아요? 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하냐고 물어봤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되는 거,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얼마? 3을 들어간다면 3이 들어가면 또 3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합은 또 3이라고만 적어도 해당하는 저 조건을 만족하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S는 두 개가 되겠냐? 지금 하나 구했죠? 5, 1, 1, 5 하나 구했고요. 또 뭐도 있겠어요? 2, 4도 있겠죠? 2, 4.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S가 두 개 존재한다 되겠죠. 다른 것도 있나요? 없죠? 자,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인 집합은 두 개냐? 지금 원소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 찾았고요. 세 개짜리는 건 뭐야? 또 요 놈들을 조합을 해서 1 들어가고 3 들어가고 5 들어가는 거 또는 뭐 들어가는 거 2 들어가고 3 들어가는 거 4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 3을 속함으로써 저것을 만족하는 집합 원소의 개수 3개짜리니까 요거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니까 딱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마지막 5번은 원소가 가장 많은 집합 S의 원소가 4개냐? 동기 맞아요? 당연히 저게 아니겠죠? 다 맞으니까. 왜요?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이걸 다스 1, 2, 3, 4, 5겠죠? 그래서 결국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5개짜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5번이 당연히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